하동 화개장터에서 불이 나 상점 40여 곳이 순식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감지 시설이 없는 시골 장터여서 피해가 컸습니다. 창원에 있는 삼성 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되면서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 약속이 보장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전과 퇴직 후 일자리 보장 등 숙련된 기술 인력에 대한 대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능인 양성대학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해외 수출로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영호남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하동 화개장터에서 불이 나 상점 40여 곳이 탔습니다. 규모가 작은 시골 장터여서 화재 감지 시설은 없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불이 난 곳은 예부터 영호남 사람들이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았던 화개장터입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상점 40여 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치솟았다 봐야지. 엄청나게 하마가 짙었습니다. 장인들은 막 소식 받고 새벽에 와서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이다 보니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이렇게 건물 기둥 등이 모두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 3동이 모두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자동 화재 탐지 설비나 스프링클러는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방시설관련법에는 화재를 알리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연면적 600제곱미터인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불에 탄 건물은 3동을 모두 합쳐도 460제곱미터이다 보니 설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설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당연하죠. 이하기 때문에 설치할 의무가 없는 거죠.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시골 장터를 보기 위해 한 해 화개 장터를 찾는 인원은 140만 명. 유명 시골 장터 보존을 위해 의무 기준과는 별개로 소방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삼성그룹이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성 테크윈을 한화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해당 회사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 내 대기업이 통째로 팔리는 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고용 승계가 약속대로 보장이 될지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각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가 지났지만 삼성 테크윈은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사전 낌새도 없이 갑작스런 결정에 직원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뉴스를 보고 매각이 된다는 걸 안 임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날 아시면 다들 정신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당혹감,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고용 승계가 보장될지입니다. 회사 내부망에는 한화가 5년 동안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는 문건이 돌고 있지만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합니다. 특히 하나와 산업 분야가 겹치는 방위산업 파트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경영 상황에 따라서 말을 충분히 번복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가 없다 보니까 강하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임금 삭감 등 처우에 대한 불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의 평균 연봉이 삼성 테크윈보다 2,500만 원가량 낮은 상황에서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창원 산단 내 삼성 테크윈 직원 수는 모두 2,200여 명. 삼성 테크윈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나와 삼성이 내년 3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최근 숙련된 기술 인력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숙련공에 대해서는 갖가지 특전을 부여하는 데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능인을 양성하는 대학에 신입생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3년 동안 생산 현장을 지키며 용접에 매진해온 이응재 씨. 최근 회사에서 기술직 최고영예인 마이스터로 선정돼 매달 기술 전수 장려금은 물론
해외 연장 기술 연수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한 우물을 판 노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제가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올해 70인 서경원 씨. 일반적인 퇴직 정년을 10년 이상 넘겼지만 젊은 직원들과 함께 생산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형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회사 측은 서 씨가 최대한 오랫동안 더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가 즐겁고 또 집에 가서도 대우받고 친구들한테도 부러움을 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능공을 양성하는 대학도 인기입니다. 이성진 씨도 4년제 대학 3학년을 중퇴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좀 못하든 잘하든 다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은 올해 기능인 양성 과정에 입학자 75% 이상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입니다. 흉년공에 대한 기업의 대접이 달라지면서 대학 선호도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소형 잠수함을 만들어 왔는데요. 머지않아 국내 기술로 만든 중형 잠수함이 우리 바다를 누비게 됩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고열 절단기가 불꽃을 내면서 두꺼운 철판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린 철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운용하게 될 첫 중형 잠수함의 선체에 쓰입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장보고 3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장보고 1은 1,200톤급, 장보고 2는 1,800톤급 잠수함으로 모두 소형 잠수함이었지만 장보고 3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중형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잠수함에 비해 엄밀성 및 정밀 타격 능력 등이 우수하여 북한의 위협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독일의 기술 지원으로 잠수함을 만들어왔지만 장보고 3 사업의 잠수함은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됩니다. 장보고 3는 소음 저감, 연료전지 기술을 국산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잠수함 건조기술 보유국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형 잠수함 수출에 이어 중형 잠수함 건조 기술까지 확보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보고 3의 첫 잠수함은 앞으로 6년 동안 건조와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기 위해 수십만 원대의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요즘 이 보증 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두고 건설사와 분양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34살 정지익 씨. 지난달 말 무이자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수수료 40만 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때 안내를 받지도 않은 데다 이 업체가 최근 세종시 분양 때는 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아 정 씨는 황당했습니다. 계약이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사전 고지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왜 자원 3지구 입주 예정자들만 그 중도금 대출 보증 보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회사는 대출은행에 보증을 서주고 계약자에게는 보증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되어 있어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소위 가로를 쳐놓고 인지한이라는 거를 잡지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하지만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아파트 시공업체가 보증 수수료를 대신 내는 것이 관행. 실제 최근 3년 동안 진해 지역 분양 아파트 6곳 가운데 5곳의 분양자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시행사 또는 은행 쪽에서 그게 좀 설명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이제 문의가 오게 되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분양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영남권 5개의 시도의 합의 실패로 남북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 부산과 대구시 등 신공항 관련 5개의 시도는 최근 9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김해공항 존치 여부와 신공항 기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 등 4개 시도는 김해공항 폐쇄를, 부산시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진 시장이 친하게 지낸 사람의 부탁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탑승권을 건넨 점 등을 보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늘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남 지역 언론인과 공보 담당 공무원 등을 초청해 경남 지역 조정 신청 대상 보도의 양상과 특징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언론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09년 89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 135건으로 전반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국 10개 지방중재부 가운데 경기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남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함정단속 관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함정단속을 한 것은 성매매 알선업자와 구매자 중심이 아닌 성매매 여성만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여성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또 이번 사망 사건은 경찰의 무감각한 인권보호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확장공사 109시 공사인 울트라건설이 최근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도로공사가 후속업체 선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 건설사업단은 최근 울트라건설로부터 공사 포기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공사 이행 보증을 맡은 기관에서 후속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2014년 신규 고액 체납자 2,398명 가운데 경남에서는 90명이 포함됐습니다. 경남에서는 도매업을 하는 창원시 진해구 59살 안종태 씨가 종합소득세 56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펙스TS가 법인세 등 모두 23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